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밤에도 공기가 뜨거워서 매우 덥죠. 이런 시기에는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네, 특히나 낮 시간에 외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현명하게 더위를 피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우선 양산이나 모자, 선글라스로 햇빛은 최대한 가리고요. 옷의 색깔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네, 옷은 흰색을 입는 게 햇빛을 덜 흡수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색 옷을 입으셨나요? 밝은색 옷으로 잘 골라 입으셨나요? 네, 더위에 지친 오후 시간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 하시면서 조금 시원한 기분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6일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자, 이 옷의 색깔에 따라서 약간 더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 네, 일단 좀 검은색 이런 진한색 옷은 보기에도 좀 더워 보이기도 하고 보기에도 더워 보이고 실제로도 덥다네요. 뭐 이런 오프닝에서 뭐 흰색 옷이 햇빛을 더 모아준다는 얘기죠. 아, 네, 그런 거죠. 그래요. 오늘은 어떤 색깔 옷을 입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누가요? 제가요? 아니, 순철 씨는 오늘 그 청바지색의 티를 입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청바지색의 진한 파란색 폴라티에 초록색 바지를 입었네요. 옥신 뭘 입었나요? 아, 저는요, 흰 반팔 티에 긴 남색 치마를 입었는데 그 치마가 멜빵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빵 치마라고 하면 되려나? 그 치마는 또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치마. 그렇군요. 네. 요조 승려 같이 입고 왔군요. 네, 귀엽게. 네, 그렇군요. 네, 제 옷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유튜브에 이런 영상들을 올라가게 하면 네. 많은 분들께서 왜 이렇게 미녀하고 방송을 하느냐, 부럽다, 뭐 이런 생각하고 계신데. 네, 저만 쳐다보고 방송하자. 그냥 크게 부럽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요? 그냥 왜? 별거 없습니다. 아니에요. 왜? 이렇게 칭찬해줬다가 또 칭찬 안 해. 이렇게 밀당을 하는 남자시네. 그렇습니다. 네, 어차피 남자친구 있는 여자니까요. 그래요. 그래, 옷 색깔에서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열에 약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뭔가 정보를 좀 취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정보요?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정말 시원하게 이 여름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래요. 주변 사람도 너 오늘 진짜 시원하게 입었다 이런 거 알려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특히 이제 더위에 너무 약하신 분들, 진짜 더위 먹는 경우가 있나 봐요. 최근에 들어서 막 몸이 너무 힘이 없거나 네. 열이 많이 난다거나 식욕이 없고 뭐 이런 경우, 더위를 많이 먹는 경우인데 그게 네. 어쨌든 조심하셔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옥시는 뭐 여름에 이렇게 뭐 모자나 네. 양산이나 아니면 옷 색깔 뭐 이렇게 밝은 색 입는 거 말고 뭐 또 나름대로 여름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태양을 피하는 방법? 선글라스도 가끔 끼고요. 네. 아니면은 밀짚 모자를 써요. 모자를 쓰면 왠지 더울 것 같은데 밀짚 모자는 생각보다 덥지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모자는 제가 또 잘 못 쓰게 되더라고요. 머리가 눌릴까 봐. 맞아, 그런 걱정이 있죠. 네. 저도 오늘 쓰려다가 말았네. 다음 주에 제가 쓰고 올게요. 네. 그래요.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더위를 좀 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더위에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건 필요 없고 추위가 아, 앞으로 닥칠 추위가 걱정입니다. 너무 추워서 걱정이기 때문에 그 걱정을 지금 안 하기 위해서 코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놓쳤네. 자, 오늘도 또 다양한 코너가 또 내 손을 잡아요. 꾸며드릴 것 같은데요. 매주 목요일은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천상의 소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은 청취자들과 만나보는 시간이죠. 수다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보톡톡에서는 생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네, 목요일 내 손 잡아 먼저 첫 코너 듣겠습니다. 천상의 소리죠. 오늘은 한빛예술단의 러시아 페스티벌 국내 앵콜 공연 특집 일부가 나갑니다. 황호성 리포터와 함께 천상의 소리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탐방기획 천상의 소리 황호송입니다. 한빈 예술단원들이 백야의 땅 러시아에서 음악으로 빛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8회 국제장애인 페스티벌에 정식 초청을 받아 그들의 음악을 세계에 널리 전하게 된 건데요. 광복 70주년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 수교 2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함께한 한빈 예술단의 러시아 초청 공연. 저희 천상의 소리팀이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한 아쉬운 마음을 달래려고 한빈 예술단 단원들이 국내에 입국하자마자 곧바로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부터 3주에 걸쳐 그들의 이야기와 멋진 하모니가 있는 천상의 소리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빈 예술단 러시아 페스티벌 초청 공연 특집 뮤직 인 더 다크 1부 시작합니다. 먼저 한빈 예술단의 타악 앙상블 팀이 신나는 무대를 들려준다고 하는데요. 힘찬 기합과 함께 시작된 두두둥 북소리. 순식간에 공간에 가득 찬 경쾌한 소리에 이 한여름 무더위는 금세 날아가고 맙니다. 그럼 타악기의 유쾌한 리듬이 돋보이는 음악, 능수능란한 스틱의 향연 속으로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지금 막 연주를 마친 한빈예술단의 타악 앙상블 팀 제가 만나러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지금 연주 너무 격렬하게 열정적으로 하셔서 연주를 지금 많이 힘들어서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인터뷰 한번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연 봤는데 정말 막 현란하리만치 능수능란한 튀게 울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막 역동적인 타악기 리듬 듣고 있자니까 제 에너지가 막 솟아올라요. 예. 안 그래도 요즘 덥잖아요. 근데 들으신 분들이 힘이 불끈불끈 많이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우리 타악 앙상블 팀원들의 기운 팍팍 받을 수 있도록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한빛 예술단의 한빛 타악 앙상블에서 타악기를 맡고 있는 한성호입니다. 네, 그리고요. 예, 저는 한빈 예술단에서 역시 타악 앙상블을 맡고 있는 심광보입니다. 네, 역시 리듬 악기를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자, 신강호 선생님, 오늘 연주한 곡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게 연우라는 곡인데요. 그러니까 뜻으로 풀이하면은 안개비, 안개연, 비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안개비를 이제 그러니까 안개 속에서 이렇게 비가 내리는 그런 뜻을 풍경으로 담아서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저희 순수 창작곡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렇구나. 창작곡인지는 제가 몰랐는데 대단합니다. 오늘 곡 리듬도 리듬이지만 저는 마치 그 칼 군무를 보는 줄 알았어요. 퍼포먼스가 대단하던데 퍼포먼스 아이디어는 누가 내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냥 하란 대로만 했고요. 예, 지휘자 선생님께서 다 이게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이게 북은 어떻게 하면 되고 건반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한 겁니다. 아이, 제가 괜히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한 팀이니까 모두의 아이디어겠죠. 자, 타악 앙상블이 추구하는 음악은 그러면 어떤 건가요? 현재 이렇게 한국 사회를 볼 때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되게 뭔가 이게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화려한 리듬과 멜로디로 표현을 한 겁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이번에 또 러시아도 다녀오셨죠? 그렇습니다. 예. 공연 어떠셨어요? 일단 유럽에 제가 처음 가보기는 것도 있고요. 근데 참 낯선 나라에 가서 저희가 또 공연을 하고 왔는데 참 저희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진짜 저희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저희가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정말 저희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연습하고 그래서 나중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 자 2배, 3배의 감동을 안겨줄 수 있는 저희 연주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를 방문한 스케줄 일주일에 나흘이나 공연이 있었더라고요.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이번엔 신강보 선생님께 여쭤볼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번 가는 기간 내내 저희가 공연을 했어요. 뭐 어느 한 날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해외를 수차례 다녀봤지만 뭐 어느 한 날은 관광 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 될 거를 그냥 이번에는 관광을 쪼개서 하고 거의 공연을 많이 이제 시간으로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이번 공연이 정말 최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의미도 남달랐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국내에서도 공연을 상당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번 러시아 관객들은 어떤 분위기였는지 궁금한데, 자, 신강보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 러시아 관객들은 이제 우리하고 완전 뭐 물론 다 이제 서양 우리 그 외국 관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러시아 관객들은 이렇게 우리는 이제 박수를 칠 때 앵콜을 칠 때 이렇게 막 소리를 외치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박수 치면서 앵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 러시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앵콜은 하는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박수를 어떻게 보여주냐면 이렇게 막 치다가 이렇게 빨라져요. 점점. 그러니까 기차 가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래서 나 저렇게도 하는 앵콜도 있구나. 그런 걸 느꼈고요. 물론 다 유럽 사람들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러시아 이런 박수 치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아, 그러네요. 예,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한성호 선생님도 어떻게 러시아 관객들 어떻게 보셨나요? 물론 앞에서 다 설명하셨지만 진짜 되게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게 관객들한테도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박수 쳐주는 거, 호응해 주는 거, 또 이렇게 또 저희 공연 또 할 때 기립을 다 해가지고 기립 박수도 막 보내주시고 정말 이게 어떤 저희 나라와 유럽 간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 진짜 많이 또 감동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공연도 감사하고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빛예술단 홍보대사 김보성입니다. 마이크 한번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무대 위에 등장한 깜짝 손님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5월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홍보대사에 이어서 이번에도 의리 하나로 먼 러시아 땅까지 발걸음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컨트리송, 스탠다드 팝의 거장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 의리의리한 김보성 씨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The fun comes in, my friend. I circle, I say my case, always so I believe, don't let us fool until we only be the moon,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Regress, I had a few, but then the fifth dimension, I did what I had to do. I searched through with your perception. I pray it's careful, it's careful. Out of the valley, I mov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여기 의리로 한 세상을 살아온 남자가 있습니다. 이미 자신도 한쪽 눈을 다쳐 시각장애 6등급 판정을 받은 김보성 씨. 한빛예술단의 이번 러시아 공연을 계기로 홍보대사를 맡았는데요. 그놈의 의리가 뭔지 이번에는 한빛예술단 앞으로 자그만치 2,500팩의 김보성의 의리의리한 안창살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의리 중 최고의 의리는 나눔이라면서 찰나의 부정적인 생각, 이를테면 이기심, 질투, 욕심과 같은 감정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하는 김보성 씨. 저의 천상의 소리도 한빛예술단과의 의리, 앞으로도 좋은 관계 쭉 맺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상의 소리 황호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다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수다방 청취자분들을 만나볼 예정인데요. 지난달 유라시아 친선 특급 원정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19박 20일의 대장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의 베이징에서 각각 출발해서 이르쿠츠크에서 합류한 뒤에 노보시피르스크 그리고 예카테린부르크 그리고 모스크바를 거쳐서 폴란드 바르샤바와 독일 베를린 등 5개국 10개 도시를 찾아 남북통일 의지와 우리의 문화 등을 알리고 귀국했는데요. 네, 이 의미 있고 흥미진진한 대장정에 참가한 유라시아 친선 특급 원정대 두 분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참고로 두 분이 전화가 연결이 돼 있는데 두 분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실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안 들립니다. 그거 참 동시에 또 대답을 잘해주시는데. 네, 둘이 좀 맞춘 듯이 딱 동시에 대답해 주시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시스템상 어쩔 수가 없다는 점을 미리 좀 고지를 해드리면서 뭐 서로의 요구를 해도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어차피 서로는 안 들리니까. 네, 받아들이셔도 알겠습니다.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뭐 농담이고요. 자, 본인의 소개를 먼저 듣겠습니다. 나이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본인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나이순인가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유라시아 친선특급 원정대원으로 다녀온 30대 직장인 서진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영 씨. 예, 반갑습니다. 자, 남자분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번에 유라시아 친선특급 원정대로 다녀온 20대 대학생 권규한이라고 합니다. 네, 두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라고 하는 것밖에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예, 약간 조그맣게 들립니다. 아, 조금요. 오. 그렇군요. 네. 우리 또 기술진, 기술진께서 네네네. 저희 그 조금맣게라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릴 수 있게 해놨다. 그러니까 서로의 욕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기본을 아쉽네요. 전해드리고요. 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 두 분과 인터뷰하는 게 저희가 처음이에요. 네, 네. 저하고 인터뷰하는 건 처음이죠. 네, 단독으로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 다대 이렇게 인터뷰하는 건 처음인데 참 기술적으로도 좀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아무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그 계기를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유라시아 친선 특급이 뭔지부터 소개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네. 똑똑하군요. 네. 그럼 이거 진영 씨가 대답해 주세요. 네. 유라시아 친선 특급이 뭔가요? 일단은 유라시아 친선특급은 네. 뭐 오래전에 정부에서 얘기했던 건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하나의 대륙을 만들어 가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거고요. 일단은 대륙을 횡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라시아라는 게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이제 합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저희가 이제 아시아에서 시작해서 극동을 거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가는 그 대장정을 기차로 몸소 체험하고 이제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도 같이 가져가면서 네, 이렇게 하나의 대륙으로 하나의 유라시아를 만들자라는 그런 큰 꿈과 그런 의지를 가지고 네. 예, 저희 원정대원들도 사실 그런 의지로 이제 한 뜻으로 이렇게 뭉쳐서 가게 된 거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기 물어봐야죠. 네. 진영 씨부터 어떤 계기로 이 프로그램 참여하게 됐습니까? 계기는 일단은 저는 좀 심플한데요. 저는 러시아어 전공자예요. 네, 러시아어 전공자고 그 수많은 전공자들 가운데서 전공에 대한 좀 애정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학생 때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시베리아를 횡단하겠다는 의지를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침
이제 어디서 본 신문 기사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뜬 거예요. 오, 네네. 네네. 네, 그래서 그냥 저 혼자 덩그러니 여행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원정 대원으로 참가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의미를 부여하고 저에게도 굉장히 큰 좋은 기회일 것 같아가지고 주저없이 지원을 했죠. 오호. 그렇군요. 예. 네. 지금 그런 운이 딱 좋았네요. 그걸 또 발견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좋은 기회를 예. 갖게 되셨네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 교환 씨는 어떻게 참여하게 됐어요? 네, 저는 단순히 옛날부터 시베리아 횡단 열차라면 다 누구나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중에 저는 6월 말까지 인턴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인턴 근무하는 도중에 우연히 뉴스를 봤는데 거기서 딱 이 유라시아 친선 특급을 사업을 한다고 이제 기자회견하는 걸 보고 딱 찾아보고 이제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 업무 시간에 뉴스를 보고 그런 거죠? 저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네. 원래 인턴 땐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인턴에 책상이 없잖아요. 아, 네. 그래요. 참 재미있게 좀 다녀오셨다라고 또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끔 되게 즐겁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진영 씨에게 또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네네. 예, 이게 많은 나라를 좀 횡단했다고 좀 들었어요. 예. 그 많은 나라를 횡단을 하면서 어떤 그 나라가 기억에 남았는지 좀 궁금한데요. 나라는 사실 뭐 저희가 간 본선 같은 경우는 러시아하고 폴란드하고 독일 이렇게 3개국이었는데 네. 중간에 이제 그 도시를 많이 찍게 된 나라는 러시아죠. 그래서 네. 뭐 꼭 제가 꼭 전공자여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러시아가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는 게 네. 일단은 러시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 대륙을 횡단하면서 볼 수 있는 뭔가 진풍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먼저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시작을 해서 모스크바까지 가잖아요. 네. 이제 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가 러시아구나. 자, 러시아를 모르는 사람들의 반응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게 되거든요. 여기가 러시아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블라디에 왔는데 블라디는 사실 그렇게 뭐 그냥 시골의 항구 도시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근데 가면서 도시가 좋아집니다. 네, 이게 시베리아에서는 이제 자연 풍경을 볼 수 있고 좀 이제 자연 지나서 유럽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좀 도시 형태를 구성해 나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러시아의 큰 대륙 가운데에서 도시를 옮겨가면서 보는 그런 즐거움이랄까요? 그래도 네, 도시마다 도시별로 분위기가 발견하는. 네, 네, 분위기가 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점이 그러면 네. 교환 씨는 이런 횡단 중에 뭐 어려웠던 일이 있었다면? 일단 기차가 생각보다 너무 좁다 보니까 일단 자는데 좀 많이 처음에 어려움을 먹었고 그다음에 한 번은 하바롭스크에서 이르쿠츠크까지 한 62시간이 걸렸어요. 그 62시간 동안 일단은 못 씻는다는 게 좀 많이 컸는데 아, 진짜요? 그때 페트병을 잘라서 그 물바지 통을 만들고 네.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 머리는 감았는데 샤워까지는 저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와. 그 한정된 물로. 네, 그 점이 되게 힘들었고 나머지는 되게 원정 대원들과 되게 재밌게 잘 보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기차 안에 뭐 침대도 있는데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은 있는데 되게 작다 보니까 씻지 씻을 못하지.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샤워 시설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힘들었는데 그 화장실이 씻을 수 없는 화장실이라 네. 힘들었던 얘기죠. 네. 그래요. 그 여성분들도 좀 어려우셨겠어요. 그러게요. 62시간 동안 기차로 이렇게 가다 보면. 진영 씨. 네,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이제 좀 열차를 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머리 못 감을 텐데 나중에 누가 감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감았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페트병에 물 담아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서로 2인 1조가 돼서 이렇게 서로 감겨줬다고 하더라고요. 오, 네, 나름 이제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해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19박 20일 동안 정말 에피소드가 많았을 것 같은데 특히 기차 안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대부분 네, 기차 안에 맞습니다. 있었겠죠. 네. 기차 안에서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에피소드 좀 나눠봅시다. 여기 뭐 질문에는 없는 것 같은데 기차 안에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또 재밌는 일이 있었고 뭐 이런 것도 뭐 씻는 것뿐만 아니라 뭐 잠도 자잖아요 거기서. 그러다 보면 또 재밌는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서로 한번 나눠보시죠.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까 기차 안에서?
뭐 풍경 보는 것도 좋고. 먼저 진영 씨부터 하죠. 네. 네. 기차 안에서는 일단은 뭐 제한된 공간이다 보니까 운동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안에서 침대 안에서 스트레칭 하는 정도인데 이제 막 가다가 중간중간에 그 기차가 정차를 할 때가 있어요. 네. 정차하면은 뭐 한 20분이든 뭐 30분이든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정차를 하는데 이제 정차하고 문이 열릴 때마다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오. 나가서 일단 땅을 밟아보자. 땅을 밟아보고 풍경을 좀 보자. 네. 그리고 이게 몸도 좀 풀고 네. 나가자마자 저희가 잘했던 게 뭐냐면 저희 셀카봉 있잖아요. 네. 셀카봉 들고 나가서 이제 단체 샷을 많이 찍습니다. 여기 어디고 약간 그런 걸 남기기 위해서 찍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봐서 얼굴 사진만 있으니까 여기 중간에 어디서 내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치, 저 뭐 간판 같은 것도 찍고 그래야 돼. 이게 무슨 역인가 이런 거. 네.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막 여러 사람 찍다 보면은 거기가 어딘지 잘 그렇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네.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네. 아니 이제 방 안에 모여가지고 수다 떨면서 맥주 마시고 약간 그런 즐거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규환 씨는요? 네, 저는 일단 저 개인적으로 블라디에서 전 첫날부터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좀 여행하는데 나름대로 선글라스에 도수가 있는 거라서 그나마 좀 괜찮았긴 한데 네. 그래서 한 번씩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분위기 잡는다고 책을 읽잖아요. 선글라스를 끼고 읽어야 되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아침부터 무슨 똥폼을 잡고 있냐고 어쩔 수 없는 건데. 저는 불가피하게 책을 읽고 싶어서 읽었는데 계속 지나가는 옆에 다른 방 분들이 계속 너 아침부터 뭐 하냐고 그래서 네,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재밌네요. 네,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안에서 또 많은 다양한 공연, 마술 하시는 분도 계셔서 마술 공연 같은 것도 하고 되게 기차 안에서 재밌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여행 끝날 때까지 안경은 계속 못 사고 선글라스만 끼고 다니신 거예요? 네, 대단하신데? 많은 분들이 제가 원래 안경을 안 끼는지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재밌네요 오늘 진짜. 네, 그런 또 숨은 그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재밌다. 근데 섭외 과정에서 두 분이 원래 이제 따로따로 섭외가 됐는데 네. 친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와서 이렇게 원정대를 함께하면서 아마 친해지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특히 저희 셀카 찍게 되면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같이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갑자기 멀리 있는데 달려와서 찍고. 네. 그런 두 분이 친해지시기엔 대개는 셀카 때문이군요. 네, 뭐 그런 계기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제 열차 타고 가면서 술 마실 기회도 많이 있고 서로 얘기 나눌 기회도 있다 보니까 예, 두 분이 특히 뭐 마음이 잘 맞으셨나 봐요? 그런가요? 두루두루 다 친한 것 같아요. 두루두루 다 친하신 거예요? 그 연하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환군은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럴 정도로 친해지셨구나. 여자친구가 있다 없다 이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친해지셨으면 굉장히 끈끈한 정으로 뭉쳐서 19박 20일 갔다 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아유 그래요. 그 베를린 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진영 씨. 네, 진영 씨도 그렇고 다 원정대가 다 갔다 왔는데 그 베를린에서 좀 특이한 퍼포먼스를 좀 했나 봐요. 우리나라를 또 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예,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는 이 부분. 네, 그게 이제 태극기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그 여정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작은 천 조각을 하나씩 이제 현지인들이나 우리 대원들의 소망을 하나씩 담는 천 조각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모아서 저희 한복 디자인 하시는 저희 원정 대원께서 정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바느질 작업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힘들게 만들어진 대형 태극기가 이제 마지막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광장에서 벌어진 그 마지막 공연에서 약간 이벤트식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일단은 그 태극기가 크다 보니까는 원래는 이제 장착을 할까 붙일까 하다가 그냥 저희가 같이 이제 들고 나가서 이벤트를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정말 예행 연습을 딱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만 된 상태에서 바로 실전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음악 그 문화행사 공연이 끝나고 나서 끝난 직후에 저희가 바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저희 대원들이 쫙 나가서 한
20명 정도가 그 태극기를 양쪽에서 잡고 그 파도 타기 하는 형식으로 뒤에서 관객석에서부터 앞에 무대까지 이렇게 이끌고 나와서 무대 쪽을 이렇게 올려서 정말 대형 태극기를 관중석에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쫙 펼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를 네. 같이 합창하면서 정말 그 순간은 저도 너무 감격이었고요. 잊을 수가 없는 순간이에요. 네. 교환 씨가 이 장면 보면서 굉장히 울컥했다. 눈물이 났다 네, 이런. 저도 네. 그 태극기 진영이랑 같이 들고 입장했는데 네. 처음에 소리 쫙 돋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되게 통일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 순간에는 되게 아 진짜 한번 하면 진짜 좋지 않을까라고 정말 저는 흥분도 막 개인적으로 흥분해서 막 소리도 꽥꽥 지르고 네. 되게 저는 막 그 순간 아직도 기억이 갑자기 또 나는데 네. 너무 뭉클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태극기만 봐도 왠지 몰랐던 숨겨져 있던 애국심이 생기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교환 씨는 또 다른 나라를 좀 꼽았네요. 폴란드가 재밌었다고요? 아, 네,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한국 사람이라면 폴란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정보는 없잖아요. 그쵸. 2002 월드컵 때 뭐 예선 때 정도 그렇죠. 정도밖에 많이 없는데 저는 폴란드에서 충격을 먹었던 게 그 한국 K-팝에 대해서 한국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열광하는 거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좀 많은 문화 충격을 받아서 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폴란드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또 놀랬고 네. 그다음에 한류가 이 정도라는 걸 또 그때 처음 저는 몸소 느껴서 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저희가 진짜 막 한류 이런 말만 들었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이죠. 저기 진영 씨도 같이 폴란드 가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뭐 K-팝 많이 알려진 부분 말고 또. K-팝 말고도 사실 폴란드에서 있던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폴란드를 왜 들렸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 이제 유대인 박물관이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네. 거기도 이제 나름대로 역사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민족과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약간 우리 민족의 그런 아픔을 좀 되돌아볼 수 있게 됐던 계기가 된 것도 있고요. 네. 일단 도시 자체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사실 러시아에 있다가 폴란드로 넘어갔을 때 그 반응은 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다. 네, 너무 좋다. 네. 뭐 야경도 이쁘고 음식도 맛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러시아가 음식이 예. 좀 약하지 않나요? 러시아 음식도 이제 많이 좋아들 하시긴 했는데 네. 뭐 일단 기름지기도 했고 이제 기차에서 나온 음식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왔었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맛있다, 새롭다 이렇게 하다가 메뉴가 그거거든요. 사실 먹다 네. 보면은. 네. 그래서 예. 이 외에도 여러 여정이 있었죠, 교환 씨? 네, 여정이 많았어요. 어떤 여정들이 있었나요? 또 독일에 갔을 때 네. 그 어디지 베를린 장벽 저희도 갔었는데 네네. 거기서 눈물 흘리시는 독일인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통일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휴전선에 그 역사 박물관 같은 걸 만들어 놓을 거고 거기서 눈물 흘리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느낌일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북방 한계선 가면 눈물 흘리시는 분 많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특히 실질적인 분단 국가 아닙니까? 마지막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느낌을 아마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 예전의 생각들 막 그런 느낌들이 드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자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날이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돌아오는 날 스케치 좀 해주십시오.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돌아오는 날에 먼저 공항에서 마지막에 다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사진을 찍고 나서 전부 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전부 다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대구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인천공항에서 대구까지 오기 계속 싫어서 거기서 좀 멍하니 같이 대구 사는 형님이랑 좀 멍하니 좀 앉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돌아올 때는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나 보죠? 아니 저는 기차 타고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베를린에서. 네, 베를린에서는 한국으로. 한국까지 비행기 타고. 그렇구나. 네. 그 좀 아쉬웠던 것은 이제 열차를
북한을 거쳐서 이렇게 유럽 횡단을 좀 했으면 유라시아 횡단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웠었을 것 같은데 진영 씨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그래야지 더 이 행사가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려우니까 일단 이번 이런 행사를 계기로 해서 네. 일단 우리나라가 그 대륙을 횡단하면서 또 몰랐던 그 국가의 민족들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네. 항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역사적 사실도 좀 알게 됐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또 있으셨죠. 뭐 연해주도 다녀오셨던 것 같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자, 예,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유라시아 원정대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번 원정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교환 씨부터. 네. 네. 저는 먼저 이 유라시아 원정대가 저한테는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일반 평범한 그냥 대학생으로서 저보다 너무 뛰어나신 분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그분들이 그냥 좀 되게 그 전문적인 모습을 풍기면서 하나하나 작업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한테 되게 많이 동기부여가 된 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좀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얻은 거군요. 네. 인연을 얻은 것. 이게 굉장히 큰 선물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진영 씨는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를 하자면은 유라시아 친선특급 원정대가 결국은 하나됨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제 통일에 대한 염원도 있고 그 통일이라는 게 하나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저희 원정대원도 처음 시작할 때와는 달리 처음 시작했을 때는 서먹서먹하고 이거 어떻게 같이 지내지 이거 긴 여정 동안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이렇게 고민을 했지만 네. 서로 이제 부대껴 가면서 같이 친해져 가면서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저는 베를린에서 그걸 봤거든요. 아, 우리가 정말 하나구나. 이렇게 원정대원으로서 같이 가서 하나 된 이 현장에 같이 있는 거구나. 네. 예, 그거를 통해서 정말 사람도 얻고 또 하나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감명 깊게 와닿았습니다. 아이고, 제가 말씀을 굉장히 두 분이 다 잘하셔가지고 저희가 오히려 배울 점도 많았고 저희가 횡단을 하고 온 그 유라시아를 막 횡단하고 온 느낌이 막 들 정도입니다. 맞아요. 오늘 저 수다방 함께하셔서 좀 고맙고요. 어떠셨어요? 오늘 수다방? 되게 재밌었습니다. 아, 그렇죠, 재밌었어요. 저희도 재밌었어요. 진영 씨 어떠셨어요? 아, 저도 나름 이렇게 질문 던져주신 거 대답하고 보니까 약간 다녀온 거가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또 팟캐스트로 또 나가니까요. 또 다운 받아두셨다가 또 추억으로 또 간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라시아 원정대, 친선 원정대죠. 유라시아 친선 원정대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어땠어요, 오키 씨? 아, 제가 이거 세종 포커스 때 그 관계자분과 인터뷰 했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내가 이거 미리 알았더라며 그 얘기를 했었는데 듣고 나니까 더 부럽네요. 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키 씨. 왜냐면 또 이것이 온 국민을 또 대상으로 또 치른 여러 가지 컨테스트였잖아요. 그래서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오키 씨는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네, 기회는 있는데 감독님이 20일 동안 떠나면 여기 방송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셔가지고 광복 80주년을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유라시아 특급 친선 원정대 얘기를 아주 잘 들어서 저도 좋았습니다. 저도 한번 횡단 한번 해보고 싶다. 특히 우리나라와 함께 또 한반도를 거쳐서 이렇게 갔다 오면 더 의미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수다방 참여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수다방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 모두를 위해 열려 있습니다. www.facebook.com/kbic-ktb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돼요.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수다도 떨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상의 소리에 이어 수다방까지 함께 하셨고요. 네, 목요일에는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생활정보 톡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생활정보 톡톡 어떤 정보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휴가철이 되면요 꼭 이루어지는 상황이 고속도로가 막히는 거예요. 뭐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62시간 동안 그 기차에 네.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기차에는 화장실이라도 있지. 고속도로는 막히면은 답도 없어요. 어떡하죠? 또 이 주말 뉴스에 항상 나오는 게 헬기. 그쵸. 헬기와 함께 이게 교통 체증 상황. 네, 이런 그리고 걸 너무 막 자세히 손 흔드는 알려주죠. 사람들. 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아무튼 이 휴가철의 안전운전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꼭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이게 운전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동승자까지도 이 운전자에게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먼저 안전운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자동차 정비?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것만 잘 지키면 생명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럼 되게 쉽죠? 안전띠? 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자동차에 타면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됩니다. 네. 우리 도로교통법에서요.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안전띠 착용을 해야 하고요. 일반 도로는 운전자와 조수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떠나기 전에 고속도로를 탄다면 앞좌석은 물론 뒷좌석까지도 안전 벨트를 매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전띠 착용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뭐 네.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그 동생이 네. 한번 조수석에 타가지고 안전띠 미착용했다가 벌금 물었나요? 경찰분이 쫓아오셨어요. 사이렌 소리가 나가지고 깜짝 놀라셨겠는데요. 얼른 맸다는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요. 조수석도 당연히 매야 되고 네. 모든 좌석이 다 안전띠를 매야 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고속도로 이런 데는 다 매야 되고 또 일반 도로는 앞좌석 조수석까지 무조건 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아까 순철 씨가 언급을 했지만 안전용품 미리 차 안에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그래요. 이 어떤 안전용품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어떤 거 있냐면요. 비상 삼각대, 그리고 냉각수용 물 한 병, 그리고 손전등, 비상 구급 약품,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가 잘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안전용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요새는 뭐 차가 고장나면 바로 이제 서비스가 오니까 네. 뭐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상황에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안전용품들은 떠나기 전에 미리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휴가철에는 기상정보 이거 중요합니다. 어떻게 태풍이 그렇죠. 올지 어떻게 비가 많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 여름이거든요. 그래요. 특히 여름이 변덕스러운 날씨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장거리 주행할 때는 행선지 구간의 기상 정보는 필수로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싶으면 운전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교통정보도 또 꼼꼼히. 그렇죠. 괜히 또 밀리는 데 가서 고생하면 안 되니까요. 요새는 또 내비게이션들이 잘 나와 있잖아요. 교통 상황을 딱 알고 나서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T팩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도 많이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빗길 운전이 위험하기 때문에 빗길 운전도 주의해야겠죠. 그래서 날씨도 잘 알아보셔야 되고 말이죠. 그렇죠. 자, 안전운전을 위해서 지켜야 될 사항이 또 있죠? 네, 바로 운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운전 중에 휴대전화나 DMB 시청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요. 운전 중에 또 다른 일, 이 운전이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거든요. 이렇게 한순간에 핸들이 잘못 꺾이면 그냥 차가 구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 정말 다른 일 하면 집중이 안 되는 게 운전입니다. 그래요. 위험합니다. 큰 운전에만 사고 나기 쉽기 때문에. 집중하는 게 좋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아주 너무 중요한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네. 뭔가요? 뭐냐면요. 바로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음주운전. 음주운전. 휴가라고 또 마음이 막 들뜨고 되게 즐겁잖아요. 그래서 그 즐거운 마음에 딱 한 잔만 해볼까라고 하는 마시는 술이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음주운전은 나 하나만 사고 나는 일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 사람이 그렇죠. 피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안전거리도 유지해야 되고 네, 그렇죠. 과속도 안 해야 됩니다. 와 신난다 여름이다 이러면서 음악 듣고 과속하다간 큰일입니다. 네. 아,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안전 수칙도 잘 지켜주시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유비무한. 그렇습니다. 네, 준비하면 걱정할 게 없다. 이런 게 안전 수칙에 딱 어울리는 속담 아니 그래요. 사자성어 같아요. 네, 모두 안전운전 수칙 잘 기억을 하시고요. 네. 올해는 사고 없는 휴가철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드네요. 네. 오늘 생활정보 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좀 더 즐거웠던 목요일 방송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확실히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재밌었네요. 네. 통일의 꿈을 안고 또 유라시아 횡단을 마친 젊은이들과 또 이야기를 해서 더 좋았던 네. 목요일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8월 6일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에는 노래 한 곡을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한국국제장애인예술단의 배운주 대표가 앨범을 냈는데요. 이 수록곡을 들어볼 거예요. 네, 배운재 네 바퀴의 꿈 들으면서 인사를 드릴게요. 네, 내일은 포피 초대석이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홍옥희,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걸을 수 없다면 날아야 하겠지. 볼 수 없기에 꿈을 만져야 해. 지금껏 너를 둘러싼 어둠을 헤치고 빛으로 나오길